젠더 거버넌스는 불쏘시개다. 젠더 거버넌스는 단짠이다. 젠더 거버넌스는 성장이다. 젠더 거버넌스는 이어붙이기다. 젠더 거버넌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젠더 거버넌스는 광고다. 젠더 거버넌스는 연대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의 힘이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하고 풀뿌리 여성 네트워크 바람에 있는 지역의 단체들이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해서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젠더 거버넌스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타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젠더 거버넌스라는 어떤 그 사업의 형태,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의 형태는 뭐 2013년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여성 활동가들의 그 활동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2013년도에 그 지역 8개 자치구에 있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지역 여성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공동사업으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개 단체, 그 다음에는 10개 단체,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확대되다가 2018년도부터는 서울시까지 공동작업으로 해서 25개 자치구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있는 지역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 모임까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8개 자치구에서 함께 했고, 이후에 이제 서울시가 결합이 되면서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2015년도에 육아 휴직을 하고 마을에서 이것저것 해볼 게 없을까 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원순환 생태 교육이 기획된 게 있었고, 그걸 처음 참여하면서 그 활동을 하던 해에 그것도 만나고 젠더 거버넌스도 만나고 이러면서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동네 밖에서 이렇게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여성 예산을 함께 분석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그 각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활동을 보면서 그 풀뿌리에서 활동한다는 게 자기 삶하고 그다음에 이 활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서너 시간씩 저는 출퇴근 시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힘에 부치고 했었는데, 풀뿌리 활동을 하면 내 삶하고 이런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마침 여성예산 같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여성 활동가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을 쉬고 지역에 오면서 지역의 풀뿌리 활동에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활동 뭐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이렇게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서대문에 네트워크가 2011년도에 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넘어서라는 단체를 알게 됐는데, 넘어서가 하는 일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장터도 하고 여성 영화제도 하고, 결국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그런 고민들이 이 여성주의 활동이라는 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엔 정말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넘어서라는 활동을.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변화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그 개선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젠더 거버넌스 활동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원 여성에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받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했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 이제 활동 자체를 그렇게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왔었고, 이제 마을 공동체 자체가 민관이 함께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근데 그것을 그러한 이제 지자체 자치구의 정책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젠더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봄봄의 전 대표이신 분과 이제 다른 한 분이 개인 자격으로 2018년도에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성북구의 다른 분들하고 하셨는데 그 활동을 좀 이제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보신 분들이 이제 이게 좀 필요한 활동이고 우리 봄봄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2019년에 이제 봄봄의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이제 여성에 관한 젠더에 관한 정책들이 이제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체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제안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조금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는 그 이제 2018년 이제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그 정책을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 활동 때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특별한 조직은 없었고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얘네 친구들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9년에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젠더 거버넌스는 지역의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그게 누구의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젠더 거버넌스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활동이고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 젠더 관점, 성인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우리가 진행하고 집행하고 실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성인지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자전거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성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는 비율이 여성하고 아이들이 높아요. 그러나 모든 정책이 도로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 자전거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이렇게 접근이 쉽게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좀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 거치대도 좀 되게 불편했던 것들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된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6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전 자치구 조례 자전거 조례를 다 보면서 서대문구 자전거 조례를 바꾸려고 해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전 구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제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2019년에 자전거 보험을 한다고 홍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대문구에. 그래서 전 국민 자전거 보험이 저희가 그때 제안했었던 것,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이후로 한 3차례 개정은 됐었고 거기에 자전거 보험 관련된 조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한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좋지만 남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전 국민 자전거 보험이 됐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고,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그 정책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여러 해 활동하면서 그게 쌓이면서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매해 할 때는 사실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활동에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기도 했는데 수년간 저희가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성평등 주간 예산이 저희도 몰랐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좀 기념식 정도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자치구와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성평등 주간에 대한 분석, 우리 함께했던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예산이 없고 활동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젠더 거버넌스 사후 간담회 때 좀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초대하고 지역의 활동가들도 불러서 그러한 제안들을 해서 다행히 저희 성평등 주간 예산이 100만 원도 안 됐던 예산에서 이듬해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예산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그 전에 없던 여성주의 특강 같은 것도 만들어졌고요. 전 자치구 곳곳에 양성평등 주간에 현수막이 걸리는 그런 변화들도 만들어냈고 올해는 또 발전해서 여성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이 이제 주도해서 펼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쪽 성평등 주간뿐만 아니라 인권 기억에 남는 거는 인권 사업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건데 아무래도 인권 사업을 추진하시고 있는 부서와의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저희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사업에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과 그리고 여성주의 그런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고 이듬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좀 개최해 주시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너무 안전하지 못한 것 같고 외진 골목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누군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안심 거울기를 좀 제안을 했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동작구뿐만 아니고 그게 서울시 전역에 퍼져서 그 여성 안심 거울길을 그리고 하다못해 전국적으로 이렇게 넓히는 그런 활동을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3년 정도 저희가 꾸준히 정책 제안 활동을 하면서 제안을 드렸고 드디어 3년 만에 주민자치위원회 필수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저희가 담아내는 그런 게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그러니까 19년하고 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막 생기고 있을 때라 저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는 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뭔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어서 이후에 저희 활동가들이 각각 자기 그 마을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자치학교도 수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떤 정책을 살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한 거 그런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노원 이런 이제 아주 2017년 첫 주제이긴 했어요. 처음이라서 좀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인상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것 같고 안전에 대한 수치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대표적인 어떤 통계만 이제 나도 이제 구민으로서 들었을 것 같다. 근데 들여다 보니까 다양한 통계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어떠한 좀 계기가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게 좀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활동한 거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청심환을 먹어야지만 발표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 근데 지금은 지역에서 정책 리더로서 멘토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리고 모든 지역 활동가들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그 공무원 담당하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요라고 질문하셨던 그분이 한 3, 4년째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 거버넌스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의 얼굴이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모임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아시죠? 네, 되게 작은 모임들이었는데 개인들이 모여서 이 활동을 통해서 없던 지역의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을 먹었던 순간들이 좀 기억이 되네요. 지금 그 해마다 그 젠더 거버넌스 사업에 25개 자치구에서
한 200여 명, 약 평균적으로 2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 모든 분들이 저는 다 기억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행정까지 겹치면 더 많아지죠. 행정에서도 이제 젠더 거버넌스 활동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관할하는 그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했던 그 사업 담당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해마다 참여하시는 그 인원이 사실 이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저희는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다 기억난다라고 이렇게. 자치구의 정책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감시자와 제안자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려고 저희가 모임도 꾸렸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저희가 올해 마을 공동체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나 아니면 본범 단체에서도 성인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떨어져 있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본범 회원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성북구에도 그런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점조직으로 계시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할 만한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은 형성되지 못하는데, 그런 것에 좀 이렇게 기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종로 같은 경우는 풀뿌리 여성 모임이 아예 없던 곳이었는데 이제 젠더 거버넌스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모임이 생겨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젠더 거버넌스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종로구에서 이제 성평등 하면 애네 친구들 이렇게 또 여러 곳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을 좀 이제 소개해달라고 이제 저희를 초대하기도 하고. 이제 올해 저희가 노원 여성의 젠더 거버넌스 모임을 이제 우리도 구상하고 계획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올해 정책 집단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남은 성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어떠한 우리가 구의 정책과 예산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모임을 꾸리자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렵다고 느끼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만드는 거는, 모임을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되게 그간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각 또 사업 부서에도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 사업에 대한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가 더 추가된다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이 성평등인데 왜 성별 분리 통계를 하냐는 이런 말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2014년부터 담당 공무원이 이 여성 가족과 같은 경우에 바뀌질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또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또 전문성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면서 저희 서대문구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프로세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좀 협력이 갈수록 이렇게 좋아졌고, 좀 자랑이지만 서대문구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국무총리상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그렇게 담당 공무원이 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가능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의 노력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그런 전문성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셨어요. 모니터링을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제도화되면서 제도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공무원들이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무원분들 스스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지하는 또 공무원들도 생겨나면서 스스로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만났거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별 공간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하셔서 공간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신 것도 저희가 봤고,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팀 관련돼서는 진짜 몇백 개의 홍보물을 미리 좀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스스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저희가 의견을 몇백 개를 저희도 보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변을 일일이 또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민간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저희 동작교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 젠더 거버넌스가 포함이 됐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 그 사업 과제 안에 젠더 거버넌스라는 명칭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제들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받고 함께 결과를 나누는 과정이 그 필수 과정처럼 행정 체계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과정 안에서 그 결과물들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되고 나눠야 한다라는 게,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다 한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게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따라야 하고 그 의견들을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저희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예, 젠더 거버넌스가 그 행정하고 함께하는 이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북구에서 저희가 처음 2014년 이 젠더 거버넌스 활동 제안하고 시작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젊은 여성 공무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작이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다른 부서의 이제 정책이나 사업 이런 자료들을 받아주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을 뭐 어떻게 같이 회의를 하는지에서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제안을 하면서 이듬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이 의미를 말씀드리고 자치구에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했을 때, 저희 그 젠더 거버넌스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강북구 본 예산에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오게 예산을 잡아줬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라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들도 초대하고 지역의 활동가들을 초대하면서 이 젠더 거버넌스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팀 과장님들 이렇게 만날 때는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내부에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하냐. 이제 저희는 더 많이 이런 정책의 제안을 알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지역에서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해서 제안 드렸는데, 그렇게 행정하고 하는 회의에 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걸 아주 불편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필요성을 갖고 좀 설득했었고, 그런 과정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지지하고 같이 해주셨던 일선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셨었고요. 특히 작년 올해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 정책들 제안할 때 이 횟수가 쌓인 만큼 의미 있게 이런 제안들을 받아주시고, 단순히 젠더 거버넌스 사업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뭐 여성 리더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업에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젠더 거버넌스가 어느새 좀 익숙해지고 함께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성북은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역시나 1순위가 네, 행정과의 소통의 부분이었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근데 내부적으로 본다면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활동가분들이 이제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려움은 보고서 쓰는 거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좀 보고서 쓰는 거에 어려움을 좀 이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면서 좀 가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보다는 그런 성취감에 그 마주하는 게 있어서 계속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이제 정책을 보고 제안하고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해 활동하고 사실은 다음에는
변화나 이런 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지속하기 쉽지 않은 활동인 것도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뭐 강의일이가 들어와서 강의를 위한 교환을 만드는데 우리가 진짜 많은 걸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만한 내용이 생산이 됐구나. 이럴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결과물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구나를 확인한 그 순간에 정말 뿌듯하다는 거를 최근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정책과 관련된 것,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럴 때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고, 네, 그게 또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지난 몇 년 동안 젠더 거버넌스 해왔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성과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변화들을 만들어 왔구나, 꾸준하게 이 활동을 해가는 게 시간이 오래 또 흐르면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이걸 또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참신함? 이런 걸 할 수 있어? 네, 아마도 지역 활동가들의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끈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큰 지역 정책, 지역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던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마련해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끈기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우리의 활동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조금 성평등한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희들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활동가쌤들이 이것을 놓지 못하지 않으셨나, 힘들어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나경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조금은 더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대로,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의 활동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열망이 지금까지 이 젠더 거버넌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함께하는 동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북돋아 줄 만한 사람은 더더욱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젠더 거버넌스를 하면서 이런 것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함으로써 힘들 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더 잘 될 때는 더 2배로 축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서 그 행정과 같이 잘하고 그 여부하고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되면 가장 완벽하고 좋겠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같이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뭔지, 거버넌스가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고, 행정 담당, 사업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논의했던 그런 경험들이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의 중요한 성과고 남아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거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경험들이 소중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도 이제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행정하고 그 정책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들을 경험하셨던 이 분들이 이후에 이제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거버넌스 활동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에서 성평등 활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가 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이 활동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0년간 했던 것처럼 사실 앞으로의 10년, 20년 이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기한을 두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마을 안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단지 하나만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그 다양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모아서 함께 그것을 좀 가져가는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여성 친화 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 안에는 당연히 성평등한 정책 제안 활동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서포터즈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저희 단체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에 그런 관심을 있는 분들이 좀 더 확산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된 정책 제안 활동들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그 활동을 하는 과정들이 개별화되지 않고 이후에 서울시 전역이 같이 하지 않더라도 모아지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과정들이 이후에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한 2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안을 만들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신 건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기까지에는 약간 아쉬운 지점이 아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정책이나 그 의견을 냈던 개선안들이 뭔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체감하기까지는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지역에서 이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엔 어떻게 조금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풀바람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치구들이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와 또 구의회와 협의하는 자치구들도 있고 아니면 젠더 거버넌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했던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젠더 거버넌스의 이제 시즌 2가 각자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젠더 거버넌스가 이제 10년 됐다고 많이 됐다고 하지만 솔직히 정책을 한 것들을 바꿔내기에는 10년의 세월은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젠더 거버넌스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 활동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들과 더 많은 논의들 그리고 계획들을 마련할 그런 모임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이어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거버넌스의 모습과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걸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내서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형태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어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사실 이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연 단위로 이제 활동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함께한 이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즌제 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시즌제로 다시 부활하듯이 젠더 거버넌스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는 불쏘시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그 이제 필뿌리 여성 모임이 굉장히 전무한 곳인데 이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종로구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게 한 그런 시작이 젠더 거버넌스가 아닌가. 젠더 거버넌스는 단짠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활동가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정말 달콤하고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하고 부딪히고 이제 이야기 소통할 때는 진짜 막 짠내가 날 때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단이었다가 어떤 때는 짠맛이었다가 그래서 단짠이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성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을 좀 약간 벅차게 얘기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어느 한 활동가에. 그러니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활동의 기회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뭐 보람도 느끼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어떠한 행정과 같이 좀 마주하고 어떻게 보면 마주하고 우리가 이제 활동했던 거를 제안하고 또 이제 그 제안한 것을 좀 듣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새로운 경험 이런 벅차서 좀 얘기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 또한 맨 처음에 이제 2017년도에 젠더 거버넌스 시작할 때랑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정말 나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젠더 거버넌스는 연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2013년에 제가 이제 그 넘어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여성가족재단의 모 선생님이 지역에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서 과연 지역에서 이런 정책 개선을 할 수 있는 같이 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조차부터 겁이 나고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여성가족재단에 있었던 그 모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막 권유를 하셔서 어떻게 해볼까 막 용기를 내면서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더니 딱 3명이 어쨌든 해보겠다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과 약간의 압박 그런 연대감이 오늘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바빠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도 저는 여기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연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변화를 만드는 여성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만나고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 정책을 공부하고 그런 걸 제안하고 그리고 실제 여러 해 거치면서 지역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우리 여성들의 힘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는 광고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하잖아요. 그런 활동의 하나처럼 젠더 거버넌스를 제가 한 7년 하는 것은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한테도 알리고 또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또 집행하는 그 행정가들에게도 이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젠더는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그것들의 좋은 장점들이나 그것의 좋은 효과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서 그것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밤을 넘어 세상을 걸어가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 커플이어서 파이팅!